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돌 출신 다산의 ANN 댄스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고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017년에 S2라는 그룹으로 활동을 했었고요. 6인조였던 걸그룹의 메인 댄서였습니다. 요새는 팀 구호가 있잖아요. 팀 인사.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셋, 둘, 안녕하세요. 샌드피티 예, 안녕하세요. 에스트입니다. 네, 저는 에스트에서 메인 댄서와 기획을 맡고 있는 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017년에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워너원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워너원 분들이랑 같이 데뷔를 했었고 그때 당시에 또 방탄 선배님들의 DNA가 활동할 때여서 같이 DNA도 활동을 했었고 뭐 여기 계시는 뭐 위키미키 친구들이랑 뭐 이렇게 다 뭐 여자친구 선배님들 엄청 많이 활동을 했었어요. 유명한 분들이랑 같이. 저도 근데 원래 조금 밝은 이미지가 밝은 거를 좋아해서 밝은 성향을 갖고 있는데 카메라 앞에서 좀 더 티가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그 외국인 유튜버한테 춤을 가르쳐 주는 걸 찍었는데 거기서 소개해달라고 해서 저는 이제 댄스 강사로 간 거였는데 제가 너무 아이돌스럽게 안녕하세요 누구 도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빵 터졌던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카메라 있으면 조금 더 막 200%로 올라가는 것 같기는 해요. 지금 그래도 좀 자제하고 있는데 좀 티가 안 나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춤을 엄청 좋아했어서 옛날에는 사실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뭐 가게 오픈하면은 그 일하시는 언니들 와가지고 막 춤추고 했던데 제가 거기에 나가서 앞에서 춤추고 막 이랬었대요. 그 정도로 춤을 엄청 좋아했는데 이게 크면서 뭔가 진입장벽이 높을 것 같다 아이돌에 대한.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안무가를 꿈꿨어요. 고등학생 때. 그래서 저는 고등학생 때 전문적으로 이제 춤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제 거기에 있던 부원장님께서 좀 오디션을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오디션 반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오디션을 막 보다가 이제 그때 학원 다닐 때는 뭐 1차, 2차 합격은 했어도 이제 최종까지는 못 가서 나는 아이돌은 아닌가 보다 하고 이제 꿈을 접었었는데 이제 제가 또 학교는 항공과를 들어갔어요. 학교는 항공과를 들어가서 이제 과대를 열심히 하다가 이제 외할머니께서 저희를 키워주셨는데 이제 외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갑자기 그 부원장님께 한 2년 만에 연락이 왔어요. 이렇게 걸그룹을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너가 거기에 오디션을 봤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 말에 제가 사실 의미 부여를 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가 이제 병원에 계셨을 때 TV를 보면서 항상 제가 꿈이 그거였으니까 너는 거기 언제 나올래? 언제 나올까? 막 이렇게 한 거를 진짜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제 제 꿈을 이뤄주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이제 그러면 늦기 전에 그래도 후회 없이 끝내보자 하고 데뷔라는 목표를 가지고 그 회사에 오디션을 갔는데 마침 대표님께서 너무 좋게 봐주신 거예요, 저를. 그때 제 나이가 20살 이제 12월이니까 21살 될 때였는데 그래서 그 대표님과 이제 기회가 맞아가지고 그 회사가 아니라 이제 다른 그 대표님이 이제 이사로 계신 회사에서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그 멤버들이 나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막내 역할이었거든요. 6명 중에서 제가 5번째였어요. 이제 막내가 이제 그때 당시에 고등학교 4학년이고 그래가지고 나이로 막 그런 건 없었어요. 오히려 언니들이 조금 이번에 재데뷔하는 언니들이 있었어가지고 되게 활동할 때는 그래도 좋았던 것 같아요. 경험을 좀 더 많이 듣고 데뷔를 한 거여가지고 오히려 조금 도움이 되었어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멤버들끼리 사이가 되게 좋았어요. 되게 기자님, 저희가 데뷔를 하고 나면 보통 언론사 인터뷰를 많이 하러 다니는데 기자님들이 되게 놀랄 정도로 저희가 되게 사이가 좋았어요. 네, 어떤 부분이냐면 보통 6명들 끼 많은 친구들 그리고 아무래도 조금 주목을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였다 보니까 자기가 조금 더 파트를 많이 갖고 싶어하고 욕심내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저희는 좀 이 부분은 이 친구한테 어울릴 것 같다. 이 부분은 나보다 얘가 더 잘할 것 같다. 이래서 되게 양보해주고 오히려 이렇게 나눠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서 저희는 멤버들끼리 사이가 엄청 좋고 지금도 사실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 여기 댄스 학원 할 때도 도와주는 언니들도 되게 많고 동생들도 막 도와주고 하고 있고요. 다른 팀이랑 신경전이라기보다는 조금 그런 거 뭐 화장실 같은 거 쓸 때 거울 쳐다볼 때 그냥 이렇게 막 체크 보는 힐크 보고 막 스타일 좀 예쁘네 막 이런 거 보고 그런 정도지 막 딱히 나빴던 거는 없었어요. 근데 저희 매니저님이 그 음악 방송이 대기실에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신인들은 큰 대기실을 파티션으로 나눠서 쓴다고 해요. 그 중에서도 조금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매니저님이 새벽에 엄청 일찍 일어나서 가서 자리를 맡아놔줬고 막 그러시긴 했었어요.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긴 했죠. 너무 많죠. 지금 사실 예전보다 더 잘해야 되는 것도 너무 많고 그렇다 보니까 연습은 일단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저는 멘탈 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계속 매너리즘에 많이 빠지는 직업이다 보니까 되게 멘탈이 바사삭 무너질 때가 많거든요. 저도 사실 멘탈이 되게 좋은 편인데 저 역시도 많이 무너졌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연습 생활할 때 엄마한테 어떤 소리까지 했냐면 연습실 가는 이 버스가 교통사고 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 안 좋았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이겨내고 멘탈 관리를 계속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옛날 영상들을 되게 많이 봐요. 그래서 제가 못했었던 때를 보면서 웃고 그리고 잘했을 때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나까지 왔구나 이런 거를 계속 꾸준히 느끼고 그러면서 조금 멘탈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이란 꿈을 가진 친구들한테 멘탈 관리를 하는 걸 제일 중요시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실력인 것 같아요. 사실 실력에 끼도 포함이 되는데 그 끼가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남들 앞에서 떨지 않고 잘할 수 있는 끼 그런 거랑 어느 노래를 틀어도 그 노래 분위기에 맞춰서 표정을 하고 그리고 그거 되게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끼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활동을 했었었는데요. 이제 한국 활동을 마치고 나서 이제 중국 항저우랑 상하이에 가서 3개월 정도 있으면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조금 비슷하면서도 다른 것 같기는 해요. 한국이 아무래도 좀 더 이렇게 연예인을 대우해주는 게 조금 더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중국도 물론 너무너무 좋았지만 아무래도 한국인으로서 한국에서 활동하는 게 더 즐겁고 재밌었습니다. 사실 안 좋았던 팬의 기억은 진짜 없었고 한국에 있을 때는 일단 저는 되게 좋은 팬들을 되게 많이 만났었는데 한 팬으로는 제가 뮤직뱅크는 보통 출근길에 팬분들이 와가지고
해가지고 직캠을 많이 찍어주시거든요. 그때 다른 가수의 팬분이셨다가 제가 하고 이렇게 웃는 모습을 보고 제 팬이 되셨다고 그 이후부터 저의 직캠을 많이 찍어주시던 팬분이 계셨어요. 데미타세님이셨는데 닉네임이 그분이 되게 엄청 젠틀하게 조금 대해주시고 제가 뭐 다른 활동을 하고 있을 때도 끊임없이 와서 응원해주시고 항상 멀리서라도 지켜보고 응원해주고 있다고 해주시던 분이었어요. 근데 되게 제가 이분이 신기한 게 정말 세상이 좁다고 느낀 게 저의 대학 선배의 아는 사람도 알고 보니까 직장 선배였어요. 그래서 되게 세상 좁다라고 느꼈는데 그분이 정말 기억에 남고 항상 챙겨주셔서 진짜 감사한 마음을 갖고 활동을 잘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때 같은 경우에는 계약 조건상 6명이 n분의 1을 해야 되고 그런 것도 있었고 회사는 아무래도 6대4, 회사가 6, 저희가 4였고 그리고 또 트레이닝 비용이랑 뭐 이런 거를 다 이렇게 하셨어가지고 일단 저희는 수입이 2학년이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저희는. 네. 축구 갔다고 주신다 했는데 일단 없었습니다. 대신에 활동을 하고 나서 이제 그건의 경력으로 다른 거를 하면서 벌었지만 회사에서 받은 전사는 하나도 없어요. 저는 무조건 해봅니다. 저는 이런 진짜 아이돌을 하면서 엄청 많은 거를 겪었지만 사실 돌이켜보면 힘든 일이 정말 많았어요. 정말 많았고 그때 당시에도 너무 힘들었지만 저는 돌아간다 해도 똑같이 다시 할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저는 데뷔라는 꿈을 갖고 있었는데 그 꿈을 잃었고 그리고 그걸 하면서 했으니까 지금의 저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때 만났던 사람들이 되게 좋았어요. 저는 항상 인복이 많은 것 같다고 느끼긴 하는데 같이 했던 멤버들이 저 남아있는 되게 소중한 사람들이어서 저는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무조건 다시 할 거예요. 저는 정말 그래도 플레이어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싶지가 않았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25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이도 어느 정도 차고 제가 아이돌로 다시 하기에는 조금 나이를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서 부모님이랑 조금 얘기를 하다가 이제 엄마께서 또 되게 강남에서 피부관리사로 엄청 오래 일을 하셨었어요. 아무래도 강남에 있고 그리고 또 여자들끼리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스트레스를 조금 많이 받으셨을 때 이제 엄마도 이제 관두게 되셨는데 그때 엄마가 우리 그러면 둘이 같이 엄마랑 친구처럼 잘 지내거든요. 그래서 엄마 둘이 같이 뭐라도 장사라도 한번 해볼까? 해서 그 박람회를 갔어요. 창업 박람회를 엄마랑 이제 둘이 갔는데 그때 이제 떡볶이 브랜드를 하나를 봐서 거기가 되게 이제 초창기에 시작하는 브랜드였고 둘 다 떡볶이 진짜 좋아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엄마랑 떡볶이 자주 먹고 이랬어서 그래도 하더라도 좋아하는 걸 하자 해서 떡볶이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되게 떡볶이 하면서 또 팬분들이 많이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그나마 그게 조금 위로도 되고 좀 했었는데 어느 순간 떡볶이 만들면 이제 떡을 떼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떡 떼다가 현타가 되게 왔어요. 진짜로.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게 맞나? 나 뭐 하는 중이지? 하는 게 너무 현타가 세게 와서 나는 그러면 몸이라도 움직여야겠다. 어쨌든 장사를 이미 했으니까 이거를 때려칠 수는 없고 그러면 내가 몸이라도 움직이면서 조금 즐겁게 살아야겠다 싶어서 이제 학교 방과 후
교사를 알아봤었어요. 방송 댄스 교사를 알아봤어요. 이것도 제가 활동이 끝나고 나서 이제 강사 경험이 있었어서 그런 생각을 하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또 코로나다 보니까 공연도 없었고 했었지만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조금 극복해 나가고 했었어요. 공연도 했었어요. 줌공연. 군부대 줌공연을 코로나 때 하면서 조금 그런 걸 풀어나갔던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연습생 생활도 하고 가수 활동을 하게 되면서 이제 또 팀을 해체하고 나서 강남에서 아역 배우들을 대상으로 이제 댄스 강사를 했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되게 잘 맞았었는데 아쉽게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학원이 좀 문을 닫는 경우가 생겨서 이제 그 이후로는 못하게 됐는데 그 경험이 되게 저한테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원래도 좋아했고 그리고 춤을 팀 했을 때도 춤을 가르치는 쪽에서도 언니들한테 춤을 알려주고 이랬던 것도 즐거워했기 때문에 그래서 댄스 학원을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댄스 학원을 하면서 아이들을 조금 육성하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최대한 저는 옛날에 학원이랑 연습실 다닐 때 조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 그런 스트레스를 안 주는 학원을 만들고 싶어서 네, 학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아이들한테도 부정적인 말은 안 해주고 긍정적인 말을 해주려고도 하고 오디션반 같은 친구들은 상담도 되게 많이 해주고 진로에 대한 상담도 해주고 아무래도 어린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친구 관계에 대해서도 상담도 해주고 하면서 조금 선생님이지만 때로는 언니처럼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가장 힘들었을 때는 팀 해체했을 때요. 사실 팀 해체 이후에 제가 짐을 싸고 집을 왔는데 제가 진짜 그런 성격이 아닌데 한동안 TV도 못 보고 유튜브도 안 봤어요. 왜냐하면 TV를 틀면 같이 활동했던 친구들이 나오니까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정말 제일 힘들었고 제가 그때 당시에 진짜 그래서 폭식증까지 와가지고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고 행복했을 때는 데뷔했을 때가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꿈도 이뤘고 사실 아까 전에도 외할머니 얘기를 했지만 제가 쇼케이스 하는 날에 할머니가 꿈에 나와서 꽃을 주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사실 아직까지도 잊지 못하고 그 데뷔하는 첫 무대가 제일 행복했었어요. 일단 이렇게 나오게 돼서 되게 재밌었고요. 영광이고 뭔가 편하게 인터뷰한 것 같아요. 되게 옛날 긴장도 많이 했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즐겁고 재밌게 촬영을 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2024에 저는 이제 플레이어로서의 활동은 잠시 내려놓고 학원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을 육성하는 느낌으로 이제 성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같이 성장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촬영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즐겁고 영광이었고요. 네, 여러분들도 앞으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